안녕하세요, 차오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사회복지사를 하다가 백화점 매니저로 넘어오면서 패션을 시작하게 된 건데, 근데 지금은 유튜브를 일하고 있으니까 프리랜서로 도메스틱 팝업스토어 이런 거를 좀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서브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도와줄 때 되게 재밌는 게 옷을 여러 개 입고 안 사실 때 눈치 보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눈치 볼 필요가 없는데 아마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밝게 직원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거나 옆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이유로는 들어갔을 때 뒤에서 이제 시선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따가운 시선. 그럴 때 약간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눈치 보인다. 이게 백화점 매니저였던 저의 입장으로서는 직원들한테는 대부분 붙어 있어라. 매출이 곧 제 월급이고 제 월급이 그 친구들의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주려면 최대한 붙어 있어라. 우리 다 같이 일을 해보자. 그러면서 붙어 있게끔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손님분들이 이걸 되게 불편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는데, 백화점에 보면 정장 입고 돌아다니시는 선임분들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백화점 직원인 거예요. 현대백화점 직원, 롯데백화점 직원, 이렇게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손님 안 보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님을 안 보면 엄청나게 많이 혼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붙어서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다른 고객 보고 있을 때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매장 직원이 어떤 고객님을 벌써 응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그때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하고 붙지는 않아요. 왜냐면 먼저 오신 고객님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손님이고, 또 뒤에 오신 고객님은 언제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고객한테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두 번째가 옷을 정리할 때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영업시간 내에 정리하는 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오전 타임에 아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때 들어가면 웬만하면 손님 보는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듭니다. 손님 왔네? 어떡하지? 내일부터 할까?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전화 통화하면서 들어가기, 아니면 이어폰이나 헤드셋 끼고 들어가기입니다. 이러면 사실 눈치를 봐요. 매장 직원들도 말씀을 드려도 될까? 여쭤볼까?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멀뚱히 멍 때리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노이즈 캔슬을 딱 해버리면 주변이 평화롭잖아요. 그게 반대로 말하면 다른 분들이 말을 걸기 힘든 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진짜 고객을 많이 보는 매니저님이나 직원 교육이 잘 돼 있다면 무조건 달라붙게 돼 있거든요. 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편법이니까 너무 자주 쓰지는 마시고, 이 옷을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옷을 보다가 옆에 있는 다른 옷을 선택을 합니다. 다른 옷의 사이즈가 만약에 미디움이다, 그럼 라지가 아마 근처에 없을 거예요. 그럼 라지 한 번만 입어볼 수 있을까요? 하면 이 라지를 가지러 가거든요. 그럼 그때 후다닥 입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고객님이 저한테 이 스킬을 썼는데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굉장히 좋은 스킬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우리가 썸네일에서 봤듯이 어차피 눈치 보이는 건 매한가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방법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면 10개, 100벌, 1000벌 입어도 문제없이 눈치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방법은, 직원이 입은 옷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 매장 옷일 확률이 높거든요. 오늘 코디가 너무 이쁘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보세요. 매장 직원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분이 좋고 시작해요. 여러분들한테도 지나가는 분들이 오늘 너무 이쁘세요 라고 말을 하면 갑자기 좀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가시면서 웃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실 겁니다. 그만큼 칭찬에 미숙한 나라고, 칭찬에 약간 어색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소한 칭찬 하나 들었을 때 사람의 기분의 업텐션이 확 달라집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요? 너무 이쁘죠? 하면서 자긍심이 있는 직원분들도 있으실 거고, 여기 있는데 한번 입어보실래요? 하면서 판매에 좀 더 적극적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유형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을 하면 그 옷을 갖다 준다고 해도 입고 나서 별로라고 말을 해도 대부분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추천해주는 옷 입기입니다. 원래 이 옷을 입어보려고 했어요. 꺼내달라고 해서 입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좋고 싫고를 절대 표현하지 마세요. 와 이쁘다 속으로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약간 티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만족해가지고 티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표정을 잘 숨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때 조심스럽게 혹시 옷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옷을 추천받은 다음 그 옷을 입어보세요. 그때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도 그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추천한 옷을 저분이 입었네. 그럼 옆에서 신나게 말할 거예요. 예쁘세요. 괜찮으신데요? 이 부분 포인트가 너무 좋아요. 핏이 좋으신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말하거든요. 그때 그냥 듣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그 다음에 100번을 읽든 1000번을 읽든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진짜 정말 잘 추천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와서 구매할게요.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 기분 나쁠 매니저, 기분 나쁜 직원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마지막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다 입어보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약간 좀 더 내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잘 봤어요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90도도 아니에요. 한 45도 아니다 30도 정도만 내려도 그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기본적인 인사를 하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손님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인사관계만 잘하면 서로 기분 나쁠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놓치거나 미스했을 때 약간의 불편한 상황, 눈치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냉정하게 최악의 애티튜드를 갖고 있다. 첫 번째로 입은 옷을 대충 거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바지를 입었을 때 자크를 채우라는 말도 아니고요. 셔츠를 입었을 때 단추를 다 채우라는 말도 아닙니다. 최소한 바지는 바지걸이에 걸거나 셔츠는 셔츠걸이에 정확하게 그냥 걸어두거나 윗단추만 잠가놔도 베스트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손님이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입은 옷은 제가 걸어둘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하면 기분 나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분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거나 아니면 대충 휙 던져져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면 그 제품도 다른 고객님들이 입어봤을 때 이 매장은 관리가 안 돼 있는 매장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심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도중에 사라지지 마세요. 옷을 여러 개 입어봤어요. 근데 매장 매니저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라지는 고객님들이 있습니다. 매장 매니저나 직원 입장에서는 이 손님이 간 건지 잠깐 나간 건지 다시 돌아오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옷들을 정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했을 때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고객님이 나간 줄 알았거든요. 5분 정도 지나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고객님이 여기 제가 빼놓은 거 옷 어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리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왜 정리하냐고 말도 없이 이렇게 말하시는 고객님들도 있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죄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백화점 선임 지나가면서 정리 좀 하세요 라고 또 혼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매장의 옷을 바로바로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계속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요즘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인데 핸드폰으로 그 자리에서 무신사랑 가격 비교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보고 가격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장을 나가서 하는 게 저는 이거는 정말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백화점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무신사보다 더 싸게 팔 수가 없어요. 무신사가 정말 최저가를 잘 만들었어요. 또 회원제도 있고 제가 그거보다 더 싸게 팔려고 노력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무신사보다 싸게 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본사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거든요. 네이버랑 가격 비교해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매장에서 그 가격을 보고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옳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님 입장에서도 그 자리에서 입어보고 바로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은품 같은 게 있으면 사은품도 챙겨받을 수 있고 아니면 솔직하게 물어보셔도 좋아요. 무신사가 가격이 이런데 혹시 무신사 가격처럼 맞춰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맞춰주실 수 있는 매니저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만 원 이상 차이 나. 그럼 저희도 안 되죠. 5천 원, 4천 원 차이 나면 사실 해드려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말씀해드리면 할인해드립니다. 사실 더 많은 방법이 많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이야기는 백화점을 갔을 때 옷을 마음껏 입어보라는 취지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거기서 응당한 서비스를 다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로 다시 말을 하면 싸가지 없는 매장은 가지 마세요. 내 매장에 손님이었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백화점 때 판매량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분들에게 라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은품을 더 챙겨준다거나 할인을 더 해서 내가 가져가는 거 없어도 그 사람한테 할인을 더 많이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윈윈하고 서로 친해지는 그런 관계를 많이 형성을 했거든요. 손님이 왕인데 그 왕을 모시는 신하의 바람직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신하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팝업 스토어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는 도메스틱 브랜드 관계자님들도 있으면 언제든 DM 보내주셔도 제가 좋은 방법으로 해결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매출 올리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진상 손님 상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편을 또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더 재미있는 패션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